안녕하십니까. 리쌍 우쿠블 루키의 이동환 기자입니다. 제 옆에는 KB스타즈의 옷을 입고 이종혁 기자 앉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리쌍급을 이종혁 기자입니다. 네, 저희가 사실 여자농구 이야기도 그쵸. 좀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채널명이 리쌍크블입니다만 KBL만 다루는 거 아닙니다. 저희가 피바 경기, WKBL 경기 일단 그냥 막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 이제 리쌍 대학농구, 뭐 리쌍 피바, 리쌍 대표팀 평가전 뭐 일단은 저희가 오늘 또 영상은 리쌍 우쿠블 그러니까 이제 우쿠블 토크로 주간 우쿠블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이제 사실 KBL 관련된 영상을 꾸준히 올렸습니다만 뭐 여자농구도 좀 다루려고 하고요. 그럼요. 오늘 이제 두 가지 주제 정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7월 24일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뉴스가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하나씩 다뤄볼게요. 자, 첫 번째. 자, WKBL이 이제 사상 최초로 이 드래프트 추첨을 조기에 진행을 했습니다. 어제 진행이 됐고요. 이 다가오는 8월에 이 청주에서 열릴 신인 드래프트에 대한 어떤 순위가 나왔습니다. 네, 자, 신한은행이 이제 3년 연속 1순위 지명권을 가져가게 됐죠. 이 BNK와 이 신한은행이 최희샘 선수 트레이드를 하면서 이 지명권 순번을 바꾸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 BNK가 2순위, 신한은행이 1순위, 3년 연속 1순위를 뽑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추첨 결과는 BNK가 1순위였어요. 하지만 말씀하신 그 최희샘 선수 트레이드로 인해서 픽스왑에 대한 권리를 신한은행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1라운드는 신한은행이 1순위로 지명권을 행사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신한은행, BNK 그리고 사실 이번 비시즌에 트레이드가 하나 더 있었죠. 그쵸. 이 KB스타즈와 삼성생명이 이제 이 픽 확률, 그러니까 이 3순위에 대한 어떤 확률을 이제 트레이드하는 그런 이제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트레이드의 내용과 별개로 그냥 확률대로 순위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3순위 우리은행, 4순위 하나은행, 그리고 5순위 KB스타즈, 그리고 6순위 삼성생명 순으로 1라운드 지명권을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삼성생명. 네. 아쉽죠, 6순위. 삼성생명 입장에서는 지금 어쨌든 배혜연 선수가 은퇴를 했고 지금 리빌딩에 박차를 가야 되는 상황에서 1라운드 마지막 순번이랑은 좀 아쉬움이 남을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또 이제 한편으로는 그렇기도 해요. 어차피 챔프전에 갔고 그래서 3순위면 가장 좋았겠지만 확률상 5순위가 될 확률이 높긴 했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포기를 하면서 이다현 선수를 데려온 거였고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신한은행 1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뭐 정해져 있는 상황이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신한은행은 어쨌든 2년 전 홍유순, 작년 이가연 이 선수를 선발한 데 이어서 올해 또 1순위 지명권을 가져오게 됐는데 저는 계속 기회가 오고 있잖아요. 신한은행한테. 이 기회를 좀 잘 살렸으면 좋겠어요. 이제 신한은행이 좀 올라갈 때가 됐어요. 이 예전 레알 신한 이런 팀으로 불렸던 이 굉장히 명문 구단이었는데 지금 너무나 오랫동안 지금 하위권에 처져 있어요. 지금은 이제 홍유순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리빌딩이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다 이제 앞선 라인도 굉장히 좋죠. 신지현 선수, 신인훈 선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즉시 전력으로 할 수 있는 선수를 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가장 거론이 많이 되는 사실상 정해졌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온 선수가 최근 열린 트리플 잼에도 참가했던 이 가네다마나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175cm의 가드인데 트리플 잼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선수 핸들링, 패스 능력을 갖춘 센스가 좋은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있는 가드예요. 근데 이 선수가 좀 눈여겨 보이는 포인트가 나이예요. 98년생입니다. 근데 이번 많죠. 드래프트에 나오는 고졸 선수들이 08년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0살이 더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아니 10년의 텀을 두고 신한은행이 이 선수를 뽑는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미래를 본다고 하기에는 좀 다른 어떤 선택일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진짜 만약에 가네다 마나를 뽑는다면 신한은행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신한은행은 막 먼 미래를 보고 막 이런 어떤 신인을 뽑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 나이가 많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즉시 전력감이 될 수 있는 신인을 뽑으려고 하는 중이다라는 어떤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제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만약에 가네다만을 뽑으면 후속 무브가 있을까요? 후속 무브? 저는 들은 건 없어요.
저는 궁금해서. 아 가드진에 자원이 많아서? 포지션이 겹친 선수들이 있으니까 후속 무브가 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부족한 포지션을 채우기 위해서 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NBA식으로 한번 해봤는데 그래도 WKBL은 KBL보다는 조금 더 이런 게 활발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동 기자 혹시 뭐 예상하시는 게 좀 있으실까요? 근데 저는 후속 무브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신한은행이 빅맨진 같은 경우는 지금 신한은행이 빅맨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지금 아시아쿼터로 보강을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가드진 같은 경우는 이미 사실 신지현 신일 선수의 김지영 선수도 있고 그래서 나름 그 자원들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신한은행이 제가 봤을 때 후속 무브를 하기보다는 여기서 1순위로 신인을 뽑고 그게 아마 지금 현장에서는 가네다 마나 선수일 거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아시아 쿼터로 빅맨진을 보강하는 정도로 가지 않을까로 예상이 되는 거죠. 사실 신한은행이 아시아 쿼터로 빅맨진을 계속해서 좀 보강했었는데 신통치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시즌 중반에 부상이 있었고 또 이제 시즌 초에 치르다 또 중반에 또 부상이 있으면서 좀 어려움 겪었고 이랬는데 올해는 좀 그런 부상 악령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 또 최윤하 감독도 지금 2번째 시즌이지 않습니까? 최윤하 감독의 이 지도력 진정한 지도력이 좀 발휘되는 그런 시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포워드 라인에 뭐 홍유선도 있습니다만 지금 어마어마한 어떤 레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노구치 사쿠라 이 선수는 사실 한국에 올 레벨이 아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동 기자의 샤라웃을 받으면은 사실 좀 불안한데요. 여기에다가 지금 아시아 쿼터로 들어올 빅맨도 지금 상당히 기대를 받고 있는 선수. 물론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지금 신한은행이 추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정해진 거 아니에요? 계약서를 안 썼으니까. 아직. 계약서를 안 썼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만약에 이번에 이제 신인 드래프트에서 뭐 계속 뭐 이미 막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가드인 가네다 마나를 뽑는다? 그러면 가드진에서 즉시 전력감 신인, 포워드 라인에서 아시아 쿼터 핵심 한 명, 노구치 사쿠라, 빅맨진에서 또 아시아 쿼터 굵직한 선수 한 명. 가드, 포워드, 빅맨진을 굵직한 선수를 한 명씩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신한은행의 어떤 전력 자체가 그렇죠. 주전 라인업의 힘은 굉장히 좋아지겠네요. 그렇죠. 거기다 신인슬 선수, 신지현 선수, 홍윤 선수까지 들어가면은 식스맨, 세븐맨까지는 거의 확실하게 할 것 같고 또 이제 작년에 신인이었던 이가연 선수도 이제 서서히 좀 몸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걸어보는 그런 게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기대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무대가 또 신인 드래프트 이전에 열리죠. 그렇죠. 퓨처스 리그가 이제 열리는데 퓨처스 리그는 일단 그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지금 시청자분이 궁금해할 거는 그럼 도대체 일본 제일교포 선수들 뭐 여러 명 나온다는데 몇 명 나오냐 요건데 뭐 사실 구체적인 선수 명단은 지금 아직 현재 저희가 녹화하는 기준으로는 그 드래프트 참가자 명단 제출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현장에서 제가 들은 얘기로는 현재 5명 정도가 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 한 3명 정도로 얘기가 됐거든요. 지금 현장에서 5명 정도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야, 근데 저희 앞선 방송에서 얼리 엔트리 5명 얘기했는데 여기서도 지금 또 여자 5명 저희 이거 뭐 5명 뭐 어디 옛날에 무슨 시그니처 아니 그 옛날에 무슨 케이블 방송 할 때 그 광고 나오는 막 그런 거 같네요. 5명. 그래서 지금 5명인데 근데 이제 관건은 이 중에서 과연 몇 명이 이번 드래프트에 나오는 이 수피아 여고 출신의 이면서보다 앞에 뽑힐 만하냐 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실 뭐 제일 교포라고 해서 모든 선수가 뛰어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면서 선수보다 누구를 높게 보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이번 드래프트의 분위기 자체를 바꿀 것 같고 그래서 이 2순위 BNK가 어떤 선택을 할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이면서에 대한 현장 평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BNK도 사실 이번 시즌 전력 강화가 확실히 되면서 포지션별로 물샐 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포지션 제가 볼 때는 살짝 빅맨을 볼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근데 빅맨 많아요. 지금 박성진 있죠. 2순위로 뽑았던 김도현도 있죠. 그리고 뭐 어쨌든 이 선수들은 미래고 리카 있죠. 그러다 보니 변소 정도 스몰 라인업 5죠. 그러니까 앞선으로 보면은 일단은 안혜지, 이소희 있죠. 그리고 뭐 포워드 라인에 최희샘, 김소니아, 박혜진 이런 선수들 있죠. 그러니까 어느 포지션을 뽑더라도 사실 이상하지 않은데 저는 뭔가 이 리카의 이
부상 정도나 몸 상태가 얼마나 올라올지 모른다는 그 생각 때문에 좀 빅맨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WKBL 특성상 KBL과 비해서 남자 농구와 비교해서도 이 아무래도 고졸 선수들이나 더 어린 선수들이 오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이 약간 어느 정도 맞아, 올라오는데 레벨로 오래 걸리죠. 올라오는데 몇 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BNK는 제가 봤을 때는 이 2순위로 뭔가 당장 이번 시즌에 리카의 부상 리스크를 커버할 만한 선수를 뽑는다 이런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키울 수 있는 이제 포텐셜 높은 슬링 높은 유망주를 뽑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작년에 이원정 선수처럼.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어떤 포지션을 볼지 어떤 선수를 뽑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좀 장기적으로 보고 뽑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BNK가 이면서 선수를 뽑아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이면서 선수에 대한 이 잠재력에 대한 평가가 워낙 좋고 작년에 BNK가 직접 뽑았던 이원정 선수보다 제가 느끼기에는 평이 더 좋거든요. 오. 예, 그래서 요건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뭐 다른 구단들은 BNK 이미 좀 정했을 거다. 뭐 이런 이제 시선도 있는데 BNK는 현재로서는 우리도 좀 더 뭔가 정보를 좀 더 모아야 될 것 같다. 이런 입장이고 요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제1기포 그러니까 뭐 가네다만하는 뭐 제쳐두고 나머지 4명 중에 이면서보다 앞에 뽑을 만한 선수가 있는가가 관건이고 근데 뭐 저도 구체적인 이름은 지켜봐야겠으면 그 중에는 이미 WKBL 드래프트에 지원했다가 낙방한 선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그러니까 모든 선수가 뛰어난 선수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BNK가 어떤 선택을 내냐에 따라서 뒤에 있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KB스타즈, 삼성생명까지 픽 어떤 상황이 바뀔 것 같고 이 과정에서 또 스틸픽이 나올지 과거에 뭐 우리은행이 이민지를 뽑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송윤아 선수도 있었죠. 그렇죠. KB의 송윤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스틸픽이 나올지도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어서 퓨처스 얘기를 좀 하자면 그렇죠. 네. 이번에는 4개의 외국팀이 들어오는데 아란마레, 빅토리아, 일본 대학 선발, 베트남 국가대표까지 해서 4개 팀을 초청했고 그리고 기존의 WK 6개 구단과 함께해서 이제 5개 조씩 나누어져서 A조, B조 이렇게 진행을 되는데 일단 29일부터 8월 4일까지는 조별리전 치르고 5일 준결승, 6일 결승이 치러지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선수 명단도 공개가 됐죠. 예, 그러면서 그렇죠. 좀 눈여겨볼 선수를 좀 이제 한 명씩 이제 꼽아보기로 했는데 먼저 좀 이동환 기자 뭐 생각하시는 선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은 방금 저희가 좀 얘기를 했던 이 BNK가 사실 이 퓨처스 리그 명단이 일본에서 경험 쌓은 선수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역시 김정은 3대3 오. 대표팀에도 나가고 이 선수 사실 이 워커에식 좋기로 진짜 유명하거든요. 진짜 뭐 몸을 관리하는 것부터 훈련까지 이 선수는 사실 저는 퓨처스 리그 정도는 그냥 씹어 먹고도 남을 수 있는 정도의 선수라고 생각해서 김정은이 이제 기대가 좀 되는 상태고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하자면 삼성생명의 최예슬 유하은 삼성생명 리빌딩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되게 중요한 선수가 최예슬 유하은이에요. 맞아요. 예, 이 선수들이 윙에서 2번, 3번 라인에서 빨리 커줘야 삼성생명이 좀 이제 이 리빌딩의 속도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수들이 궁금하고 기대도 됩니다. 저도 최혜수 선수를 조금 꼽아봤는데 최혜수 선수가 한 2년 전이었나요? 한번 확 올라오면서 활약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부상도 있었고 뭐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하면서 이제 우상향 곡선을 그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퓨처스 리그를 계기로 조금 자신감을 찾고 좀 많이 뛰면서 이 코트에서 경험을 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BNK에서는 저는 이원정 선수 온양여고 출신이기도 하고 이제 2년 차에 접어든 선수죠. 물론 뭐 연령별 대표팀을 거쳤고 그리고 장단점이 확실하잖아요. 근데 이제 좀 단점은 지우고 좀 많은 기회 이제 많이 뛰면서 조금 부딪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원정 선수는 싱가포르를 같이 갔을 때 그때 인터뷰를 좀 많이 했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내적 친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있어요, 저는. 네, 그 싱가포르 열린 NBA 라이징 스타스 그쵸. 대회 때 이제 이원정 선수가 그쵸, 참가를 했었고 온양여고에 서로 참가했었죠. 네. 그리고 저는 또 눈여겨볼 선수가 이 KB의 고현지 고리미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KB가 사실 그동안 이 유망주들 픽하는 어떤 기조를 보면
피지컬을 그래도 중요시하는 편이거든요. 그 핵심이 사실 뭐 1순위 출신인 고현지와 그리고 작년에 이제 뽑았던 이 선수도 이제 제일교포 네. 고리미 선수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 KB 쪽에 이제 현장 반응을 들어보면은 이 두 선수가 알을 깨는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좀 있어요. 예, 그리고 KB가 지금 사실 뭐 디펜딩 챔피언이고 이번에도 우승 후보로 꼽힙니다만 뭐 염유야 선수도 은퇴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포워드 라인에서 좀 유망주들이 좀 더 올라와 줘야 돼요. 예, 이런 상태에서 이 사이즈 좋은 고현지나 고리미 선수가 얼마나 올라올지.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 가드들이 많이 빛났던 맞아요. 해였다면 올해는 강희슬 이적 그리고 염유나 은퇴 뭐 이런 변수들까지 고려했을 때 고현지나 고리미 같은 이런 이제 사이즈 좋은 어떤 포워드들이 좀 더 올라와 줘야 된다. 예, 그리고 실제로 좀 훈련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KB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저도 퓨처스리그 KB 명단을 봤는데 거의 1군에 박지수 선수랑 허예은 선수, 뭐 윤예민 선수만 없는 수준이 거의 1군에 나선 선수들이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그래서 맞아요. 야 KB가 퓨처스를 우승으로 하고 또 이제 시즌 돌입하려는 그런 욕심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일부러 우승 후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저 근데 네. 여자 농구팀에서 TSG가 이거밖에 네.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네, 근데 저는 네. KB에서는 양지수 선수를 꼽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 뭐 정경기 출장했고 3점슛 퍼센트 굉장히 많이 올렸는데 제가 작년에 퓨처스리그 취재했을 때 양지수 선수랑 인터뷰했었거든요. 근데 좋은 활약을 하고도 되게 많이 아쉬워했었어요. 근데 그게 조금 더 많이 뛰고 자기가 좀 더 많이 보여주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는 선수였거든요. 그러면서 시즌 중반에 뭐 정규 시즌 치르면서 어느 정도 증명도 했고 이제 김한수 감독님한테 이제 믿음도 이제 받긴 했는데 조금 더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양지수 선수가.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혁 기자는 본인이랑 인터뷰한 선수들만 네. 뽑네요. 그러면 저 마지막으로 또? 네. 마지막으로 제가 좀 눈여겨볼 선수 인터뷰 안 한 선수입니다. 인터뷰 안 한 선수. 네. 좋아요. 하나은행의 양인영 선수. 그 반응 뭐죠? 아니 왜요? 이게 목소리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퓨처스 리그인데 갑자기 베테랑급 선수를 뽑으니까 약간 맞아요. 의외여서. 왜냐면은 퓨처스에 참가하는 선수 중에 가장 고참급이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팀이 정규 시즌 2위하고 되게 잘 나갔는데 양인영 선수는 사실 부상으로 사실 좋은 시즌을 보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되게 고참급인데도 이제 퓨처스에 나서게 됐어요. 그래서 이 퓨처스에서 조금 부활의 날갯짓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바램.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하나은행. 네. 그러니까 하나은행에서는 양인영 선수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난 시즌에는 사실 이 뭐 박소희 선수, 진한 선수, 뭐 박진영, 정현 이런 선수들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이제 골 밑에서 중심을 잡아준 선수들이 아니라 다 뛰어 들어가면서 리바운드를 잡았던 하나은행이기 때문에 올해는 양인영 선수가 조금 무게를 잡아준다면 한번 다시 이제 또 사고를 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예. 이제 그 양인영 선수처럼 어떤 뭐랄까요 선수의 어떤 체급이나 어떤 이제 경험 이런 면에서 사실 퓨처스에 뜰만한 선수가 아닌데 참가한 맞아요, 선수들이 맞아요. 있죠. 지금 맞아요. 양인영이나 뭐 우리은행의 이명관 그리고 KB의 지금 뭐 FA 대어로서 또 좋은 어떤 결과를 가져갔던 이채은이라든지 이런 맞아요. 선수들은 사실 이 선수들이 퓨처스에 나와? 지금 하나은행의 나츠키도 사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 퓨처스가 이제 물론 기본적으로는 유망주들의 어떤 기량을 이제 체크하는 대회이긴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10급에 있지만 조금 더 이제 뛰어보면서 몸을 좀 끌어올리는 실전 경기에 이런 이제 그런 선수들 같은 그런 기회로 삼는 대회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선수들도 양인 선수랑 마찬가지로 좀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좀 한마디만 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지금 비시즌이잖아요. 그러니까 농구 팬들 엄청 심심하신데 이제 7월 말부터 퓨처스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이제 박신자 있고 그러면서 이제 박신자컵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 11월 정도 되면 이제 시즌 돌입하는데 중간중간에 이런 대회들이 있으니까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기간에 이적 기자는 퓨처스 현장 안 가지 않나요? 못 가는 거죠. 안 가는 게 저 중국 갑니다. 중국에 출장 갑니다. 출장. 그러니까 본인이 의지만 있었다면 그러면은 출장 정도는 그럼 이동훈 기자 두고. 내년에 그럼 중국 가실래요? 아니 저는 한국 선수 챙기려고요. 아니 저도 중국 선수 챙기러 가는 게 아니라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선수를 챙기러 가는데
아 그렇죠. 그래서 네. 이주혁 기자는 뭐 사실 이제 퓨처스 리그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예정이라는 점 이렇게 이야기를 모습을 드러내다니요. 박승적컵엔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이제 퓨처스 현장을 가긴 하는데 뭐 그 부분에서 여러분 이제 진정성의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아니 어쨌든 얘기의 본질을 돌아오자면 이런 대회들이 중간중간 있으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 이제 KBL도 이런 좀 대회들 좀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여자농구는 또 이 WKBL은 또 주말에 또 트리플 잼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하게 이게 좀 그러니까 라이트 팬들과 접촉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좀 KBL도 이런 식으로 조금 운영을 해서 이게 확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러니까 전 예전에 이제 네. 프로아마 최강전 이런 거 되게 그 재밌게 봤었거든요. 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으시네요, 정말. 네. 아, 저 골려봤습니다. 네. 네, 이주혁 기자 골리고 싶은 관상이에요. 네, 그래서 관상이요? 이주혁 기자가 그래서 평소에 저 골리잖아요, 맨날. 자, 그래서 WKBL 저희가 이제 네. 오랜만에 아니 처음이죠. 네, 네. 사실 채널 단독 따로 런칭이요. 단독으로는 처음이죠. 네. 네, 리쌍 우쿱을 주간 우쿱을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WKBL은 또 뭐 매주 이렇게 또 영상을 뭐 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특히 비시즌이라 그렇죠. 이제 좀 이슈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꾸준히 한 번씩 또 WKBL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자농구에도 많은 관심들 좀 가져주시고 또 이제 여자농구 팬분들 저희 리쌍컵을 구독하시고 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저희가 또 좋은 컨텐츠로 보답을 할 테니까 기대 많이 가져주십시오. 네. 자 그럼 오늘 영상 이 정도로 네, 마무리할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컵을 토크 주간 우컵을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